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송산 2 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한다는 내용의 주민설명회가 가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진시 소유인 이 땅이 원래 농림지역에서 최근 농공지역으로 변경된 데다가 대기업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미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송산 2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18일 현대제철 문화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저항으로 취소됐습니다. 현대제철 문화센터 앞은 이미 가곡리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들과 반대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8일 11시에 계획됐던 송산이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는 가곡리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상황은 주민들이 강당 문 앞에 앉아 출입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려 했던 강당 앞엔 주민들이 앉아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 문제 거리하고 이장님 동부서장에서 거래해도 겉바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종윤 시의원과 임종억 시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종억 시의원은 도나 시의회나 전적으로 반대하니까 주민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공장 속 흙먼지 속에 살고 있는데 더 넓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배추를 심어서 쇳가루가 막 내려오니까 그 김장은 심지 말고 20만 원, 연 20만 원 보상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 맘대로 20만 원 주고 야채도 못 심었고 그러면 뿌리채소 심어 먹으래. 뿌리채소 심으면 그 오염이 안 된다고 보장되냐고 누가 해봤냐고 이게. 현재 논란이 된 변경사항은 송산이 일반산업단지 2-1 공구입니다. 2-1 공구는 현대제철의 냉연료 증설 계획이 있는 구역으로 개발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났으며 사업기간도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확장 면적 80.4%가 시유지라는 점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번 현대제철 공장 확장 부지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80%가량이 당진시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2009년 당진군 시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들였던 이 부지는 2016년 당진시가 농식품부와 타용도 활용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서 당진시는 현대제철에 땅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진행된 게 없어요. 지금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면 네. 그쪽에서 이제 협의보상 감정평가에서 협의보상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아직 시작 단계라. 네네. 지금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아직 확정된 것도 없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과는 달리 저희가 찾아가 본 현장은 이미 공사장 가림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제든 공사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보장해줘야 할 당진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소화기나 소화전, 소방용수 같은 소방시설의 역할이죠. 과연 당진시 내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관리, 그 상태는 어떨까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며 서서히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기는 화재 진압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와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및 관리 상태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위치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화 배치도에 표시된 것과는 다른 비치 상태에 화재 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화전 앞을 커다란 난방기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화재 상황에 재빠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매주 많은 행사가 열리는 당진 종합운동장으로 가봤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는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 당진 종합운동장에서는 매주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만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곳 당진 종합운동장의 소방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화기 위치와 소화전 사용법, 대피 방법들이 들어있어야 할 소방시설 배치도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위치를 잃은 소화기들은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에 널려 있고 심지어는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하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야외에 있는 소방용수 소화전 앞은 각종 행사 때마다 주차장처럼 사용돼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화기가 현수막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고 로비에 전시된 작품들로 소화전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 큰 문제가 돼 보이지 않는 작은 관리 미흡과 안전 불감증들.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후회한다면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할 수도 있는 초기 진압을 위해 화재 사고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1월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며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시내에는 운전 중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이에 당진시가 11월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금지 구역은 7곳으로 10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엔 차종에 따라 4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주정차 단속 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단속 시 위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주고 안내된 문자를 받고 2차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CCTV와 이동 단속 차량을 통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평소 불법 주차의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당진시가 이번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현재 존재하는 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주정차 금지 구역의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 역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죠. 이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층의 전문가들의 수소에너지 활용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에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이 주최하는 수소에너지 이해 및 수소에너지 활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수소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소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서발전은 국내 최대 부생수소 활용 5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를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우리가 미래라고 하기에 앞서 이제는 현재 에너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가까이 와 있는 이 현재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또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저희 회사는 이러한 깨끗하고 청정한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날로 더 나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세미나는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미래 무공해 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소경제의 정부 정책, 연구 개발 방향, 수소산업과 연계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동서발전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9월 28일 당진시에서 공포한 에너지 전환 비전을 공유하며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겠다고 밝힌 당진화력.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이자 인류 궁극의 원료로 주목받는 수소에너지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반입된 지 122일 만에 반출이 시작됐습니다. 길고 긴 투쟁을 했던 지역 주민들도 이 현장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당진항 고철야적장에 있던 라돈 매트리스가 하나둘 철스크랩 운반 차량에 쌓입니다. 대진 침대 측이 당진항에 야적되어 있는 라돈 매트리스를 본사가 있는 천안으로 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항에 밀반입된 지 122일 만입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라돈 침대를 실은 첫 번째 차가 당진항 고철야적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날 차 5대가 동원됐습니다. 당진항에 있는 17,000여 개의 매트리스가 전량 반출되기까지는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안으로 옮겨진 매트리스는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재질은 밀폐된 공간에 보관한 뒤 추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당진 지역 주민들의 120일이 넘는 길고 긴 투쟁이 그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당진 지역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바람은 차가워졌고 초록빛 논밭은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진에 라돈 매트리스가 반입된 지 4개월 만에 반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은 충남도도, 당진시도 아닌 당진 시민들의 눈물과 땀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말합니다.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마지막 한 장 라돈 매트리스가 나가는 그날까지 당진 시민들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돈 매트리스 반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월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정부 보조금 지원 우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원 비율이 대폭 상향된 바 있는데요. 이제 성문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당진시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 우대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보조금 지원 비율 인상 직후 LG화학과 한일화학공업은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맺고 이달 15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계약이 완료된 LG화학은 오는 연말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해 산업용 단열재를 생산하는 공장 건립에 들어가 총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일화학공업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장 건립에 나서 2021년까지 총 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수기계를 제조하는 대상 ENG도 5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성문산단 내 4,95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립에 나섭니다. 이날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3곳의 총 투자 면적은 32만 6,181제곱미터이며 투자 금액은 2,556억 원, 고용 창출 인원은 335명 수준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가족 친화적 기업 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및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고 충남도와 당진시도 기업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얼마 전 비리 사립 유치원이 공개되면서 혹시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을까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다행히 명단 속엔 당진 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충남도 교육청은 공개 수준도 낮은 편인데요. 김미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비리 사립 유치원이 공개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충북 74곳, 충남 21곳, 대전 82곳 등 177곳의 사립유치원이 비리나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내에서 천안은 총 9곳이 적발돼 충남 내에서 가장 많은 비리 사립유치원이 있고 다행히 당진에 위치한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비리 내용은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은 유치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2,100만 원가량을 인출해 2014년부터 설립자 개인 통장에 보관했습니다. 또 계약 직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이 돼도 경고나 주의, 비리 금액을 회수하는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대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명칭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은 이런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비리 유치원이 적발돼도 버젓이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당진 씨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각 교육청마다 적발 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하루빨리 도내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안한 학부모의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또 오래전부터 실명을 적시해온 울산시 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처럼 공개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경로잔치는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개최되고 있는데요. 당진이동 어르신 경로잔치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진시에 위치한 설악 웨딩타운. 6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대한노인의 당진시 지회는 노인의 날을 기념해 제6회 당진이동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색소폰 연주 등 식전 행사가 진행됐고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도 마련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내가 여덟한 사람 이렇게 좋은 잔치 처음 봤어 아주. 사람도 많이 모이고 색소폰도 잘 부르고 아주 굉장히 좋아. 이러던 피로가 싹 풀렸다고.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